안녕하세요. 이번에 3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언쟁이 심해져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시댁, 친정 둘 다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많은 대식구입니다. 저는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주말에 못하면 2주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 차려 먹었습니다. 정기적인 횟수는 다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이 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시어머님 호출이 오면 자주 가긴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문도 해드리고, 미용실이며 친구분들 식사하신다고 할 때 예약해드리는 등 자잘한 일도 합니다. 애들이 고맙게도 크면서 엄마 고생한다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는 식당에서 먹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식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차 주부이니 몇십 년간은 대가족 식사를 차리느라 주말은 주말이 아닌 느낌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막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 하여 친정엄마의 권유로 시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부터 결혼하는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밤에 아기가 운다고 봐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기는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으셨고요. 또 친정집이 가까이 있어도 5년간 한 번도 보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댁 분위기에서 언 10년을 살다 저도 분가를 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시어머님은 저번 주에 만났더니 너는 밥을 안 해먹는다는 둥, 없어진 물건 찾고 있었더니 등을 치질 않나. 한 번은 몸살로 집에 누웠는데 혼자 사시는 집이 지저분하다는 둥.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세요. 느낌이 오죠? 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시누이들은 멀리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죽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디 펜션을 잡아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다들 부럽다 하시죠. 제사 지내지 않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사와 다름없는 규모입니다. 여행 가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1박을 하면 삼시세끼에 후식까지 다 차려 먹어요. 그중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가족이라 가족이 20명이 넘는데 20인분을 3번씩 차려 먹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선을 다해요. 생선, 고기 등등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엄청나고 또 아버님은 국이 없으면 안 드시고 메뉴가 중복되면 안 되고 또 그런 까다로운 식성으로 모시고 살 때도 지긋지긋했었는데 여행 와서도 변함없으시네요. 정신없이 밥 차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또 후식을 먹습니다. 후식 먹고 이제 좀 쉬나 싶으면 남은 음식들 처리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동서랑 저는 미쳐버립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있는 집이라 남자들은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지만 손자 손녀들 시키는 것도 싫어하시죠. 노예급인 며느리들만 이래야 직성에 풀리나 봅니다. 제 나이가 58살입니다. 3년 차도 아니고 30년 차인데 적응 안 되고 어깨, 무릎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 밥 해주다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끔은 설거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욱합니다. 심지어 시누이들은 명절 때만 거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맛있는 거 엄청나게 가져오고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하는 친모 위에서 음식 많이 하려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 하나를 까딱 안 하네요. 자기 엄마랑 수다 떨고 화투치고 애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시댁에 가면 많이들 이러나요? 100번 참아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쳐요. 결혼했으니까 나의 시댁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30년 삶을 살면서 나의 부모처럼 섬긴다 했으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남편입니다. 명절 다가올 때마다 심장 답답하고 두통에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단어는 저를 위해 만든 단어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힘들다, 시댁에 그만 가고 싶다, 요리를 줄이자, 간단히 먹자 등등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항상 화를 불같이 내며 저보고 시댁 가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어머니께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심지어 뇌가 없냐고 합니다.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여행 보내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복에 겨워서 발악한다고요. 30년 동안요. 가까이 사는 이유로 툭하면 어머님은 뭐 사와라, 집으로 와라,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고 반찬 가져다 드리고 생필품 사서 드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또는 애들 데리고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밥 차리고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건가요? 친정에는 눈치 보여서 하고 싶은 만큼 하지도 못했고 최근 되어서 제가 사업해서 직접 돈 벌 때쯤에야 용돈이나 좀 뚜렷이 드렸네요. 시부모님이 몸살이라도 나시거나 수술이라도 하시면 병간호 한 것도 저고 죽이라도 끓여서 드리는 것 또한 제 일인데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해온 거 다 이야기하면 남들은 다 하는 거랍니다. 조금만 힘든 티 내면 힘든 티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시댁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시댁에 안 한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죽겠네요.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면 힘이라도 날 것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정작 본인은 여행 가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니 저 힘든 거 안 보였겠죠. 사실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이러면 자기도 처가에 안 간답니다. 처가에 가서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술시중 들어야 하는데 자기도 많이 노력했다고 하네요. 맨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그토록 했을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 고희연 때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마치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말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고희연쯤 다시 말을 꺼내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생떼를 부리더니 넌 이제 어머님께 혼날 거다 그러더군요. 매번 시댁 명절이며 생신이며 다 챙기다가 이번에 한 번 친정 식구들과 한 번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혼날 일입니까? 제가 왜 혼나야 하죠? 친정 식구들과는 여행 가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잘 가지도 않은 친정 오랜만에 가면 금방 간다고 서운해하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였는데 다 늙은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결국엔 이걸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면 가슴에 응어리가 없을 텐데 말끝마다 네가 한 건 없다느니 30년 세월 보상은커녕 무의미하게 저런 소리나 하니 화병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결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요새 이혼이다 뭐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구속 없는 삶이 오늘 생각납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 저는 여행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댓글 보니 여행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글쓴이 같다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 저질러 버렸죠. 남편에게 나보고 크게 하는 거 없다고 했으니 여행에 빠진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노발대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누이한테까지 들어갔는지 전화도 막 오고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이냐면서 한바탕 뒤집혀졌는데 수술해서 면역력도 안 좋고 이번에 작년 병 때문에 조심해야 하니 이번에 빠지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시누이가 그러면 펜션 예약만 좀 해달라고 합니다. 펜션 예약부터 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시누이가 연락이 와서는 회비는 낼 거지 이럽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택시기사를 하고 주로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합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런 거에는 불만이 없지만 시누이도 저렇게 말하니 정말 꼴보기 싫고 피가 거꾸로 쏟네요. 정말 저를 호구로 보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 글을 쓴 뒤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보여줬더니 무슨 이런데 창피하게 글을 썼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댓글 다는 사람 다 똑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면서 싸잡아서 말하더라고요. 집안일 창피하게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며 끝까지 가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네가 무엇을 한 게 있냐고 난리냐고 하는데 그때 결심했죠. 이혼해야겠다고. 길게 남았다면 길게 남은 내 인생 뭐 미련 있어서 고통스럽게 일어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댓글 중에 글쓴이 여자, 마조히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아 고통을 즐기는 타입이라는 글이 떠오르네요. 마조히스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었죠. 맞아요. 제가 몇십 년 세월을 바보같이 살아서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빠지는 것이 결론은 아니고 이혼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가 2개에 가맹점 가게 1개씩 돌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한번 자유를 갈망하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네요. 절차 다 알아본 뒤에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심정으로 뭐 서류고 나발이고 다 귀찮고 짐 챙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요. 다만 자식들한테는 면목이 없네요. 결혼 전까지는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그러기에 마음속에 든 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 제가 즐겨보렵니다. 빨리 추석이 다가와서 저 혼자 놀고 먹고 드라마 보고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댓글입니다. 아니, 상가 2채인 마나님이 뭐하러 시댁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 지금 이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세대에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많아도 나 같으면 바로 이혼하고 상가 2채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아가씨처럼 살겠네요. 이혼 선택 잘하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저도 손목 무릎 관절들이 너무 아파서 줄이자고 말하니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정말 정신줄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큰며느리 도리라고 강요하며 세뇌시킨 모든 게 떠오르고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이런 노예짓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들은 나를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만 저들을 가족으로 믿었던 거죠.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냅두세요. 친정, 시댁, 남편, 자식, 내 몸 아프니 모든 게 허무하고 필요 없더군요. 님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시누이, 아버님, 형제분, 내외들까지 30명 넘는 대가족, 명절, 제사, 생신, 휴가 바리바리 해먹이고 치우고 그러다가 이 몸이 아작났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남편이 그걸 못 알아주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 자기 아내도 못 챙겨주는 인간에게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조금 일찍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비좁게 살았다가 47평이나 되는 곳에 살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저에겐 아들들에게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더군요. 물론 상당히 빚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게 되었고 새로 다 장만하느라 돈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방이 함께여서 합해서 모두 5개였어요.
시댁 식구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주버니는 정기적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다가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런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집장만도 빨리 했고 또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는 아주버니 대신에 알게 되어서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살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서 혼자서 살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집장만도 하지 못했고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다시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들이 하라는 말에 이사를 한 후에 시댁 식구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쫙 벌리시며 좋아하셨는데 시누이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형님 해도 아직 집장만도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두 번째 집들이를 했으니까요. 그런지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한다. 비번 좀 가르쳐 주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서울 바람도 쐬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비번을 가르쳐 줬었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시어머니 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부엌 살림이다. 왜 쓰던 걸 가져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잠시 쓰려고 그런다. 네? 여기에 계신다뇨? 아유, 너는 어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너희 집 들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았더니 집안에 어머니가 쓰시던 침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으로 쓰던 방에 있던 책상과 책들을 안방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짐들을 쌓아놓으신 곳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기가 막힌 책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너네 집에 살림살이가 웬만큼 다 있으니까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다 내 손때가 묻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을 듣고 헬스기구를 넣어뒀던 작은 방까지 가보니 시어머니의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주르르 쌓여 있어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예쁘게 새 집에 어울리게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집 자체가 시어머니가 오심으로써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김치 갖다 놓으신다면서 비번 물으시더니 감쪽같이 몰래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것이 넌 싫은 게냐?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짐을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네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온단 말이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된 며느리구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튼 어머니, 당장 여기 있는 어머니 침구들 싸들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와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되는데 갈 곳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네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를 쓰시는데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이삿짐 어떻게 혼자 옮기셨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장해서 저희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고 하니까 들어가 살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죠. 아가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않아요? 엄마도 언제까지 그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게 놔둘 건데요? 아들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사셔야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누가 옆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말도 않고 몰래 이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구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제 옆에 계셨는데 화딱지가 나서 서재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머니가 그냥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팔자가 어머니 모시고 살 팔자인가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셨대. 처음부터 우리가 넓은 집 이사 와서 여기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 집 정리되는 거 기다리다가 미루고 말도 않고 있다가 오신 건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니? 이게 다 당신 동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가만히 보면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왜 말끝마다 더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동생이 뭐 어쨌다고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말 다 했어? 뭐라고? 자격지심? 말 같은 소리를 해. 어째 네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본사가 다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으로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어서 서로 말다툼을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나 아주버니도 있는데 애써서 돈 모아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왔더니 잘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치우고 막무가내로 밀고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만 싸우자면서 내일 다시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길을 쓰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집을 판 돈을 시누이 계좌로 모두 다 입금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나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자주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럼 그것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죽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요?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당연하다고 말해요. 집을 팔았다는데 어머님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어머니 집 판 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다 함부로 어머니 집 판 돈을 손을 대요? 당장에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두고 봐요. 미쳤어요? 엄마가 준 돈인데 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잠시만 시누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친정 식구들과 못한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의심도 없이 그럼 나 갔다 오마 하며 시누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 용달차를 불러 시어머니 짐들과 물건들을 몽땅 실어서 시누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없이 혼자 사셨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죠. 그동안 늘 혼자 계셔서 자주 못 가봐서 마음에 쓰였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자며 시어머니 이삿짐을 보내버리자 난리 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고 치를 떨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방을 꾸며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시게 되어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웬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친정아버지 의견을 물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우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에 남편은 한 걸음에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고 뜻밖의 장인어른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눈 마주치더니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가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참 우리 딸과 자네한테도 고맙네. 장인도 부모라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서. 고맙네,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은 아가씨가 모셔야지. 아가씨가 어머니 집을 팔게 하고 그 돈도 가져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고 나도 내 아버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유진이가 엄마 집 판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런 싹퉁머리 없는 네 동생을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모시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살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너 우리 엄마를 속여서 내 동생 집으로 보냈니? 말도 없이 엄마를 보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쫓아오겠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말 잘 전해. 나도 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열불이 나서 땅을 치셨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셔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넘기고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집 장만하려고 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되었습니다. 딸 집 장만 해주는데 보태주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본인인데 어째서 시누는 울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차 주부입니다. 왜 그렇게 결혼한 언니들이며 밥 차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나 했는데 결국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다름 아닌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밥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혼수나 예단 등으로 큰 트러블 없는 무난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저 역시 나름 무던한 성격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가끔씩 어머니께서 기습 방문을 해서 당황하고 불편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난리 날 법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런지 갑자기 찾아오셔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결혼의 시작은 특이사항 없이 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하나 어머님께서 집착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밥입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나는 예전부터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아침은 꼭 해주는 며느리였으면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말이구나 했죠. 현실을 몰랐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챙겨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침 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도 몰랐지만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한테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의 발달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흔히들 나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작은 사고도 없이 자랐던 저는 나름 충격이 컸고 3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도 통증이 있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편한테 연락을 했지만 하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고 문자만 넣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사고 처리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기를 권하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될 쯤 마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후 몸도 아프고 서글픈 상태에서 어머님 전화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었나봐요. 미주알, 고주알 사고 난 경위와 현재 아픈 상태에 대해서 떠들어댔죠. 어머님, 교통사고가 나서 너무 아프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냐? 내가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고 3주 정도만 휴식을 취하면 입원하면 된다고 하네요. 한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아들 밥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나보고 밥 먹었냐도 아니고 아들 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들 밥도 차려야 하는데 입원을 하면 어떻게 해? 많이 아프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서 통원 치료받는 게 훨씬 좋지. 안 그러냐?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롱 환자들 요새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웬만하면 다 찾아낸다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프다고요 하고 큰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의 없으시더라고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아픈 법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여서 아들 밥은 꼭 챙기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고 너무 화가 나서 밥이 그렇게 중요하면 어머님이 아들 데려가서 삼시세끼 차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끊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난리가 났죠. 남편도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해서 난리. 아버님도 사람 맞냐고 고래고래 소리치시고 그래도 여자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아파야지 책임감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 난리냐고 하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야기 들은 친정 엄마가 어머님께 전화하고 노발대발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면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돈한테는 창피한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정이 떨어진 순간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를 떨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 퇴근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토요일에 전염병 때문에 어디 나가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는 가기 무섭고 목요일 저녁부터 마트 배송 알아봤는데 월요일은 돼야 도착할 정도로 전염병 때문에 밀려있고 그래서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 좀 매콤하게 무쳐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이랑 볶아 놓은 거랑 부추 넣고 비볐어요. 신랑이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고추장 조금 넣고 맛간장으로 간해서 그릇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저기에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넣어서 먹었고요. 계란 부쳐줬습니다. 반숙으로. 이게 한순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 저 나물들 제가 사서 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시간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잠옷 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지 맛이라며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볼 하나씩 들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별미라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먹고 있었죠.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보면 누가 더 못났네, 아줌마네, 아저씨네 하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이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하시다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색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신랑 바꾸래서 바꿔드렸더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 귀찮았는지 그냥 스피커폰에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번 이번 사건 후로 어머님 전화 녹음을 다 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분인지 상상도 못했고요. 그 후에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서러운 일이 생겼는데 믿어주지 않는 신랑 때문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뒤로 생긴 습관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녹음만이 증거라고. 아무튼 어머님은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로 용건을 시작하셨죠. 어머님,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냐? 넉넉해. 며느리가 많이 잘 구해놨어. 두 식구 3개월 날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러냐? 전염병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우리 이쁜이 얼굴 보고 사니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라. 밖은 위험하다.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응,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다. 며느리가 안 맵게 해줬는데. 며느리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하니?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너 끼니 챙기냐고 물었냐? 왜 네 신랑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느냐? 네,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대충 이때부터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 얼마나 든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너 아들이 벌어오는 돈 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또 이성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은 드려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갈게요. 저희 살림이고 제 또래 다른 맞벌이 부부들 중에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 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해야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하시더라고요. 어쩌긴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 말던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어도 이렇게 꾸중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 못 막혀서 벙어리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 저 그냥 할 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엔 진짜 평화로운 내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 왔고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랑한테 전화 왔고 신랑 밥 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 안에도 소리 다 들리더군요. 어디서 저런 것을 집에 데려와서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지라고 앞뒤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주구장창 소리 지르더라고요. 신랑이 아니 엄마 저기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모가 계속 악다구니 쓰니까 결국 신랑이 더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하는데 엄마 제발 좀 우리 좀 가만 놔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너 엄마 죽는 꼴 볼 테냐?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자행하시니 신랑이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 보면 꼬시긴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에서 숫덩이 마냥 뜨끈뜨끈해서요. 어차피 잘하고 살아도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는 할 말하고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할 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다워야지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욱해서 잘한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런 시모에게 내내 하고 기죽고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서요. 제 행동에는 정말 후회는 없네요. 후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관심이 생겨서 놀랬습니다. 신랑을 보여줬습니다. 시모 도대체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시모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할 말 있으면 본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대요.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저 바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당연히 가사분담 당연하죠. 단지 그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을 하고요.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양념통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할 일 나눠서 잘 해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동선수, 유도 출신이신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 할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겹대요. 한 번만 더 제 속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났대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유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토요일 이후로 밥 한 번도 안 해먹였고요. 신랑은 여지껏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쩌겠다 저쩌겠다. 전 밥 해먹이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까진 아니어도 유별난 어른인 거 감안해서 속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에 이 일 알릴 거라고 했고요. 남편이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대체 왜 그랬냐고 빨리 용서를 구하라고 엄청 소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 문자가 왔네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서 내가 욕심에 실수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 전화다오. 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를 하셔서 저도 이혼까지는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희끼리 인연 끊고 살 테니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사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답장도 안 했고요. 사실 사과를 받아주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단어만 떠올랐는데 막상 사과를 하니 이혼보다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신랑이 제거 화내는 걸 보고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는데 지 엄마 성격 파탄자인 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며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 엄마 안쓰러워 편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하시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 꼭 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자유로워지네요. 걱정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비빔밥 사건 어이가 없지만 교통사고 났는데 밥 타령은 진짜 제가 다 화가 나네요. 나중에 시엄마 아프면 꼭 똑같이 말씀드려요. 어머니, 사람은 아프다 생각하면 아프고 안 아프다 생각하면 안 아픈 거예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